수급에 수익이 숨어 있다.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모시겠습니다.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공대원 DW 투자클럽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급 로드맵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워낙 장에 좀 변동폭이 컸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글로벌 시장도 빠졌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런 하락이 혹시나 추가로 더 이어진다면 우리는 내일장 이후에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잠깐은 좀 피해 있어야 하는,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좀 많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세 분께서 앞에 있는 OX 표말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 아니다, 잠깐은 피해 있자,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주시고요. 세 분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분은 매도, 두 분은 매수인데 이건희 대표님은 지금 중간을 선택하신 건가요? 네. 예, 뭔가 애매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중간 의견. 일단은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이제 기관들이 많이 유입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많이 빠졌고, 특히나 지수가 크게 빠졌던 이유는 시가총액이 높은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공포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장에서 오히려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 거기에다가 개별 재료를 탄탄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은 급등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특징주가 더 붉어지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야겠죠. 반 정도는 현금 확보하되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특징주 그리고 거래 대금이 강한 종목을 위주로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좀 교과서적인 얘기 아닌가요? 가능하겠어요? 반 팔고 나머지로 수익 실현하는 게?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먹을 게 있다라고 좀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서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 자, 우리 공 대표님은 이제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으니까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빠졌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한 경우랑 그리고 워시의장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좀 조절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약세가 이루어졌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워시 의장이 아직 어떠한 특별한 발언도 지금 없는 상태라서 사실 이거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정반대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매도 좀 잠깐 피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자세히 들려주시죠. 매도보다는 예. 관망입니다. 그래서 관망. 이번 주에 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내일 새벽에 팔란티어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 AMD, 구글, 아마존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빠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조금 투심을 자극할 만한, 진짜 별로 안 좋은 게 아닌데 평소면은 그러한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 미국에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 의견보다도 좀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시면서 좀 빅테크 실적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난 이걸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렇게 좀 들어가시겠다 한다고 하면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회를 잡으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보유 중인 종목들이 약간의 손실이 나고 있더라도 당장의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한 타이밍 지나가기를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오늘 이렇게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가 시작한 이래로 개인이 지금 5조 5천억 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로 개인들의 유동성이 정말 많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뭐 비중 확대를 하시거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오늘 만약에 추가 매수 생각이 있다면 그래 이번 주는 좀 쉬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뭐 보기 드문 수준으로 순매도를 보였고 이를 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은 좀 기회로 더 느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은 어디로 쏠렸는지 이제 그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입니다. 로드맵 보시죠. 네, 삼성전자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뭐 삼성 SDI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역시나 뭐 오늘도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쏠린 모습이고 섹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이제 차례대로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호 본부장의 노란색 말이 움직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소개될 첫 번째 종목 6칸 단번에 전진하네요. 쭉 가보겠습니다. APR부터 선택이 됐습니다. 자, APR 외국인들은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장에서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어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가 섹터에서 아닌가. 더 올랐어요. 네, 지금 보면은 APR의 상승 동력은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입니다. 이번 주 지금 2월 4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지금 미국의 화장품 수출,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분기 매출 1위를 달성한 게 또 APR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강력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사실 1월 22일 날 이미 14% 급등 나왔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상승 나오고 나서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눌림 나온 다음에 지금 횡보하는 모습 27만 원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 사실 27만 원 구간도 지금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시장만 좋았다면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PR의 성장의 핵심은 미국 시장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26년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 뭐 이런 것까지 더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이 화장품주 중에서 특히나 APR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특히나 2분기, 3분기 때 화장품 관련주들이 기대치를 못 미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APR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한 밸류 부담을 어느 정도 저는 덜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부분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이고 이제 실적 발표가 모레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실적이 잘 나온다고 무조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르느냐 그건 아니라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 지금 꽤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양봉 만들어 준 거는 힘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내일 지수가 반등 나오면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깊은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지켜보자라고 관망 의견을 드렸을 건데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은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뭔가 동력이 나오면 크게 상승하면서 좀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비너 씨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케비너 씨 장인이 공교롭게 ST로더가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농담인데 ST로더가 만약에 지금 프리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ST로더 올라가면서 APR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내심 이런 생각 가지면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경쟁사 아닌가요? 그럼 그냥 섹터로 엮여서 같이 네. 가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자, 매수 의견 주셨고요. 과연 이번에는 3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APR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고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공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두 번째는요. 숫자 2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어허.
이번에도 공교롭게 또 실리콘2로 가게 됩니다. 자, 뭐 K뷰티가 사실 작년에 다른 종목들 다 갈 때 좀 너무 빨리 달렸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 나왔는데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이거 다시 가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에 계속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APR 같은 경우는 화장품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화장품 섹터는 빠질 수가 없는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실리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4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동, 유럽 쪽에서 본격적인 수출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중동 법인 물류 창고가 본격적으로 드디어 가동이 되면서 이게 올해 1분기에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2 뭐 역시나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잘 버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도 비중을 살짝 늘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과연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매수 의견 드립니다. 일단 수급 쪽으로 먼저 본다면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외국인하고 이제 개인이 좀 많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 쇠기형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 과거에도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저항 맞던 구간에서 돌파하는 시그널을 보일 때가 이 라인이죠.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21선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랠리를 펼친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63,000원대까지 고점을 형성했고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저항선 라인을 좀 돌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좀 전환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서 통상 눌릴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정고점까지의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실리콘2 수급을 보여주실 때 약간 다른 종목의 수급이 나갔던 것 같아서 한번 화면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한번 제대로 된 예. 실리콘2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가 되셨으면 화면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잘못 보여드렸네요. 네, 실리콘2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위에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외국인이 한 10만 주 정도, 기관도 한 12만 주 정도, 금투도 7만 주 정도, 대부분의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조정을 받거나 지수가 눌렸을 때 동반 하락세를 보일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리콘2까지 매수 의견을 이어갑니다. 자, 다음은 빨간색 말이죠. 이건희 대표의 말을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소개될지요? 굴려 주서위. 자, 오늘 소개될 세 번째 종목은 숫자 4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알테오젠이군요. 자, 알테오젠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이 40만 원을 두고 치열한 좀 공방전이 벌어지는 듯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에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부터 바이오 쪽에서는 이미 하락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금 반발 매수세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에서 지금 코스닥 150 안에서 그동안 기관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던 뭐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젠백스, HL 이런 주식들을 보시면 오늘 기관들이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일부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이걸 전부 다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 기대감에 관한 이러한 실망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왔는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또 기관도 일부 팔았는데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니까 일부 이제 또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보면 기관이 던지는 물량 외국인이 받아주거나 또는 반대로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각각 골고루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떻게 매도세가 나오고 좀 약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잠정 실적 발표된 거 보면은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또 12년 만에 상장 후 처음으로 뭐 주주 배당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매수와 관망 의견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은 관망 의견을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요?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바이오 중에서 크기 때문에 호재가 계속 만발 계속 땅땅땅 터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분명한 건 275%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예견되었던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사실상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낙주잖아요. 크게 한번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조단에 이제 빅딜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사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호재를 풀어내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호재가 많이 있으면 만약에 알테오젠이 지금 20조의 평가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한창 성장성이 풍부하게 주어진 이런 약간 소형주였다? 그럼 호재를 계속 터뜨리면서 주가를 계속 탕탕탕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20조짜리 기업입니다. 20조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큰 이런 변동성보다는 이제는 성장성이 주어지면서 지금 시장 가치 인정을 받았다. 이제는 안정화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측 입장에서도 호재가 만발이 있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터뜨리기보다는 점차 안정화를 주어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내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수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급하신 분들은 약간 단기적으로 알테오젠 지금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무리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급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점에서 지금 알테오젠을 매수하신 진성 주주분들은 좀 느긋하고 좀 나긋하게 좀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분들이 뭐 당연히 뭐 배당 이런 것도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고 기다리던 소식이겠습니다만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올 때까지 아마 관망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의견을 받아봤고요. 이제는 다시 이주호 본부장 차례입니다. 지금 APR에 위치해 있는 노란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 소개될 종목은요. 3칸 더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아하. 드디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나옵니다. 원익 IPS.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던 굉장히 또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오늘은 두 자릿수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뭐 오늘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다 빠진 상태라서 뭐 이것도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7.5%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HBM 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증착 장비랑 식각 장비,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 건설하고 있는 테일러헙과 관련된 수주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배경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지만요. 원익 IPS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정말 작년부터 거의 4배 이상 올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오른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테일러헙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원익 IPS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 기관의 수급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 150 안에 있는 반도체주들은 전부 다 기관이 많이 샀거든요. 특히나 금투에서. 근데 이거에는 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런 운용사들까지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뭐 다른 소부장도 뭐 마찬가지지만 원익 IPS만큼은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사이기도 하고요. 증착장비랑 식각장비의 국산화를 이룬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 자체만으로도 저는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공장에다가 뭐 랩리서치라던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장비를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 장비도 저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화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를 생각하면은 원익 IPS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끝내주셔서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너무 많이 오른 3배 이상 오른 그 주가가 부담스러우냐 아니면 오늘장에서 이 수급이 증명하듯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덩달아 받고 있는 이 종목의 전망을 바라보고 매수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괜찮다라고 하신 건 매수 의견이신 거죠?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관망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원익 IPS가 오늘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 조정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 드린 이유는 이거를 내일 당장에 어떠한 급반등을 노리고 매수하자라는 의견이 아니라 이 삼성 파운드리 결국에는 삼성 갤럭시 S26이 출시가 되면서 엑시노스 2600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파운드리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은 원익 IPS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계속 올라가니까 사야 돼 하면서 못 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기회로 삼아 보신다고 한다면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세가 펼쳐지고 나서 무언가 매수 의견 혹은 관망 의견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내일 당장 매수하자, 내일 뭐 당장 관망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매수, 관망 단어 키워드에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공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뒤에 있는 실리콘2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몇 칸이나 전진할지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하겠습니다. 자, 고영으로 가는군요. 고영. 자, 고영이라 그러면은 또 최근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겠습니다만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종목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영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가 올라가든지 의료 로봇 관련주로서 부각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일단 로봇 모멘텀으로는 향후 몇 달 안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3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그런 일정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로봇이 미국에서도 이제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이 인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일본도 인허가를 획득한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훈풍을 불고 있고, 아울러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의사들이 3년 안에 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장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죠. 매출액이 한 36%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온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일 증시에서 이게 좀 반영되면은 좀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돈 버는 그 기업들이 많이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실적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내일장에서 좀 주목을 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매수입니까? 네, 매수입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보면은 수요가 더 확대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도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이 인허가를 획득한 만큼 뭐 유럽이나 중동 측도 당연히 인허가가 획득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서 그러면은 캐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거의 한 7거래일 정도 현재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단기 이평선인 11선을 현재는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 패턴을 보면은 장기 이평선을 작년 11월 달부터 강력하게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년 11월 달에도 장기 이평선만 디드면은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그리고 11월 달에도 이탈하고 나서 반등,
이번에도 12월 달에도 이탈하고 나서 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통상 강력하게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전략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빨간색 말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 대표 현재 알테오젠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에 주사위는 몇이 나올까요?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단번에 6칸 전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 끝에 있는 롯데관광개발로 갑니다. 카지노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좀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실적들을 보니까 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가도 뭐 급등하는 종목이 많은 시장에서는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안정적으로 잘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조용조용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적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수급을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일부 2차 전지라든가 이러한 시장 호황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가 있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새해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매수해 왔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 거의 매수를 계속 해온 패턴을 보실 수가 있고 그동안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해왔잖아요.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은 새해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이 종목을 계속 팔다가 전일 그리고 오늘 거래일 해가지고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지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 크게 받아들이는 재료가 실적이 전환하는 구간이잖아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23년 구간 좀 큰 폭의 적자가 있었는데 작년에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됐고 영업이익이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지금 영업이익이 1,446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단기 실적 안정성에 대비한 종목으로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같이 좀 변동폭이 크고 어떻게 보면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그런 장에서 또 하나의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작년에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이 기대치를 봤을 때는 올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은 제주 드림타워 운영사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지금 원화 약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화가 굉장히 저렴할 때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원화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객이 상당수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약간 국제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쪽으로 그 하이롤러 약간 고액의 이러한 베팅을 하는 이런 고객들이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호텔뿐만 아니라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여행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금 제주도 방문한 외국인이 224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17.7% 정도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더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하고 지금 롯데관광개발 지금 제주 드림타워가 운영하는 카지노 테이블이 167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20개 정도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더 늘린다라는 거는 뭐다? 곧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 증여 공시도 나왔어요. 기존의 그 대표가 현 대표한테 한 7%가 넘는 지분을 좀 상속을 했거든요. 아하. 지금 시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상속 증여가 일어났다. 이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저점으로 판단하는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다라고는 하지만 실적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소 미미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타고 장기 우상향 추세로 가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를 누를 이유가 하나 더 사라졌다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보고요. 자, 이제는 한 종목씩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색 말을 움직여 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소개될지 자, 남은 종목들 한번 쭉 보시고요. 굴려 주사위. 자, 네 종목 나와라 기대하고 계실 텐데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에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10만 원 좀 뚫나? 아마 저는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주분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또 9만 원마저도 내주고 말았어요.
일단 저도 10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힘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뭐 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겠지만 지금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지 않았나 원전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노원전 가동률을 올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 짓겠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는 그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추가 수주가 더 절실한 상황, 실제로 뭐 SMR이라든가 원전에 대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뭐 아니면 가스터빈까지라도 추가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 이게 지금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주에 AMD, 구글 뭐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지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구글이랑 아마존이 딱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마소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면은 아하. 그거에 대한 또 치명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보시면은 제 화면 보여주시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면을 뭐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개인들만 좀 너무 강하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계속 보면은 판다. 그럼 이 판다라는 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차트를 지금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차트를 봤을 때에도 이게 접근을 해도 되는 위치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매수와 관망 의견 중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주시겠습니까? 네,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음. 이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빅테크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과 합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익 IPS는 제가 파운드리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지금 미국 빅테크 실적이 나왔는데 AI 수익성 악화됐다 그러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다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발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전 같은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거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굳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가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초록색 공 대표의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의 위치에 있는데요. 자, 다음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요? 굴려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식품으로 가게 되는군요. 삼양식품 주가도 언제 이렇게 내려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110만 원 오늘 정교장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한때 뭐 150만 원 넘어서 16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증시가 한창 핫해질 때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서 오늘 110만 원, 뭐 장중에는 뚫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삼양식품이 밀양 2공장도 돌리고 있고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기대치보다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2조 3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 외형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구심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상반기에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하반기 쪽 측에서는 이제 중국 쇼핑 최대 행사가 6월 18일 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수요가 증가가 되면은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양식품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니까 그 명동의 신사옥 행사도 열었더라고요. 네네.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행사도 열었으니까 주가도 오늘부터 좀 달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니 지금 당장은 관망입니까?
네, 관망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주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다 오늘 다 같이 동시에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아무래도 워시 의장이 발탁되고 나서 동반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가 돼야 이제 원재료의 이자 부분이 감소되면은 그게 이제 매출 이익으로 개선으로 이어져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자,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9월 11일 날 166만 5천 원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아직까지도 역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실리콘투처럼 하락하면서 주가가 저점을 다지면서 좀 반등하는 저점 구간이 높아지는 구간이면 추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당시에 이제 황제주를 가냐 못 가냐 했던 작년 5월쯤이 있거든요. 주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90만 원대 후반에서 단번에 좀 갭상승을 하면서 120만 원 정도까지 뚫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의 지금 주가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 지점 5월 16일인가요? 예, 5월 16일 정도. 그때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요거를 타점으로 삼아볼 수는 없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시그널을 보였을 때는요, 좀 일단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좀 다져줘야 되고, 그 바닥을 다져주면서 좀 저점을 좀 높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저점도 높이는 구간도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 차례입니다. 이 대표의 빨간색 말이 움직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소개될지. 자, 남은 종목 중에 궁금하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오늘 마지막은 현대차가 장식을 하게 되는군요. 현대차 뭐 올라갈 때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눈에 저는 밟혔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개인 투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고점을 찍고 다소 낙폭이 있다 보니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근히 지금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새로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대형주에는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팬데믹 때 있었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줄인이나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그때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이 지속 매도하는 거는 고점 경신도 분명한 거는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가치 기대감이 일부 많이 좀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과정이 반드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 목표 주가가 증권사들에서도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주가도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가 1월 말 들어서면서부터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타이밍입니까? 일단은 관망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로봇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난제가 또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로봇 관련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25%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시장 기대치에 따라 올라갔던 그런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망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지지하는 구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급등하기도 했고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당장에는 관망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9가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